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키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기초 강의를 해볼 건데요. 설명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올렸었던 포토샵 기초 영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포토샵 영상에서는 픽셀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일러스트 영상인 만큼 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란 쉽게 말해서 수학적인 좌표값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그래픽인데요. 포토샵처럼 픽셀 하나하나로 구성되어서 커다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좌표값을 계산을 해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포토샵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쇄물 작업을 할 때에는 무조건 CMYK 모드로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웹용으로 작업을 하실 때에는 RGB 모드로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쇄용 작업이 아니라 모바일 화면에서 볼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저는 RGB 모드로 설정하고 1000x1000픽셀 크기로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러스트에 들어왔고요. 일러스트도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랑 좌클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랑 마우스 휠을 돌려서 화면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단축키 영어 Z랑 좌클릭을 이용해서 화면 확대, 축소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이 네모는 저희가 새 파일을 만들 때 1000x1000픽셀을 입력을 했죠. 그래서 이 네모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000x1000픽셀의 사이즈로 만들어진 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카드뉴스를 만들고 싶은데 이 대지 하나로 만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드뉴스 3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를 만들고 또 새 파일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대지라는 탭이 있어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창을 열고 대지를 클릭하시면 이 대지 탭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대지 탭을 열고, 참고로 영어로는 아트보드입니다. 이 탭이 열렸으면은 우측 하단에 더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새 대지가 하나씩 차례대로 생성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 아트보드들을 생성을 했는데 간격들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지 탭의 좌측 하단에 모든 대지 재정돈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고 열을 선택한 다음에 간격을 예를 들어서 200픽셀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간격이 늘어나서 보다 넓게 보면서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 대지 안에서만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대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영역 밖으로 벗어나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이 영역 안에서만 정확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이 벗어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저장을 할 때 이 네모칸 저희가 만들어진 대지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벗어나는 부분은 알아서 자동으로 잘려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벗어나는 부분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벗어나면 벗어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벗어나는 부분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그럴 때에는 위에 보기, 트리밍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잘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작업한 부분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모드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단축키로 활용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도형이랑 아트보드들은 필요가 없으니 지워두도록 할게요. 우선은 도형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각형처럼 생긴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도구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저는 일단은 원형 도구를 클릭하고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좌클릭만 하면서 자유롭게 그렸는데 타원이 생성이 되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만약에 정확한 원을 생성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자, 정확하게 원을 만드는 방법은 키보드의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정원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나는 만약에 이 커서를 중심에 두고 원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Alt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커서를 당기면 커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크기 수정도 가능하고요. 크기 수정을 하실 때에도 Shift를 누르면 정원 사이즈 그대로 줄어들고 Alt를 누르게 되면 아까 그 중심을 기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으면 컬러를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컬러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V, 단축키 V는 선택 버튼이라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선택 도구랑 약간은 다른 느낌의 도구예요. 직접 선택 도구라는 건데 이 직접 선택 도구 같은 경우에는 고정점을 하나씩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내가 원하는 고정점을 드래그를 한다면 여기만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른 것들은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비어 있는데 여기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선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정점을 선택을 해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고정점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정점을 지우니까 여기랑 여기는 이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면 이 도형이 약간 깨진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어주는 방법도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점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J를 누르면 감쪽같이 이어졌죠. 컨트롤 J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알고 계시면 종종 써먹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 도구 탭에 들어가면은 다른 도구들도 있는데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고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너비랑 높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원형 도구도 동일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500픽셀에 500픽셀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정확히 500에 500의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다각형 도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반경값이랑 면의 숫자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면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6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육각형, 5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오각형이라는 뜻인데요. 6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반경값 50픽셀의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하면서 키보드의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점점 줄어들고요. 키보드의 위에 버튼을 누르면 점점 변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형도 만드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이 노란색 원을 만들었잖아요. 이 노란색 원을 이 아트보드 안에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원을 선택을 하고 상단에 보시면 이 정렬 탭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을 텐데요.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아트보드에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윗부분에 정렬이 시키고 싶다면 이 위에 세로 위 정렬을 클릭을 하면 세로 위에 정확하게 정렬이 되고요. 아래를 클릭하면 아래로 정렬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자유롭게 정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 도형과 똑같이 생긴 도형을 하나 복사를 해서 옆에 옮겨두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약간 다른 곳에 복사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하게 되면 복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원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떨어뜨려 보면 원이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축키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원 하나만 놔둔 상태인데 여기서 키보드 Alt를 누르고 마우스 좌클릭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똑같은 도형을 하나 복사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Shift를 누른다면 이렇게 평행으로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복사를 된 것도 동일하게 컬러를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원을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지금 이 아이보리 색깔 원이 노란색 원 위에 있죠. 그런데 이 노란색 원을 이 아이보리 색깔 원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우클릭하고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또는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되는데 이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앞으로 가져와지지만 이 정돈에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한 단계만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도형이 여러 개 겹쳐 있는 상태라면 한 단계씩 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단축키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색 원을 다시 맨 뒤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왼쪽을 클릭하시면 맨 뒤로 보내게 되고, 다시 맨 앞으로 보내고 싶어요 하실 때는 반대로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우측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맨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도형이나 텍스트를 위아래로 이렇게 레이어를 쌓듯이 설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게 될 단축키고 설정법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세요. 이 부분 모르시면은 나중에 꼬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노란색 원의 사이즈를 약간 줄였는데 이 노란색 원을 이 약간 회색 빛깔의 원에 정확히 가운데에 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끌어서 갈 수도 있지만 끌어서 가면은 스냅이 걸리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스냅이 걸리지가 않는다거나 약간은 애매한 도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스냅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원이 아무 위치에나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이 회색 원이 아무 데나 놓여 있을 때 이 노란색 원을 회색의 정중앙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두 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기준을 삼고 싶은 원을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굵은 선이 생길 텐데요. 이 굵은 파란색 선이 생기는 게 기준이 되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았으면은 위에 보시면 정렬 탭이 또 있죠.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 했는데 약간 위에 있죠. 그럴 때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중앙에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렬이 된 두 개의 원을 아트보드의 정가운데 두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다 선택을 하고 다시 정렬을 하면 가운데 정렬이 안 되죠. 이럴 때에는 그룹을 지어야 되는데요.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우클릭, 그룹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룹을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룹을 짓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룹을 만든 다음에 선택을 하고 정렬을 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정렬이 되고요. 여기서 그룹을 풀고 싶다 하시면은 우클릭하고 그룹 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 노란색 원을 수정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는데 이 밑에 깔린 원까지도 같이 선택이 되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이 잠금이라는 기능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색 원만 엄청 편하게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노란색 원만 선택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회색 컬러 원만 선택을 해주고 단축키 컨트롤 E를 누르게 되면 잠기게 되는데요. 아예 선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노란 컬러 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회색 컬러 원을 수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색 컬러 원을 선택을 하고 싶어서 잠금을 풀고 싶을 때는 단축키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제가 되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모든 오브젝트를 한 번에 다 잠금을 해제하는 단축키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란 컬러 원도 잠금이 되어 있고 이 회색 컬러 원도 잠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이 회색 컬러 원만 잠금을 해제하고 싶어 하실 때 단축키를 써버리면 이거 두 개가 같이 해제가 돼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해제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위에 커서를 올려두고 잠금 해제 원형을 클릭하시면 이것만 잠금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잠금 해제가 안 된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제 다 해제를 하고 지워준 다음에 간단한 꽃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펜 툴을 우클릭하시게 되면 펜 도구도 있고 고정점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고정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원을 하나 복사를 해주고 그냥 이렇게 줄이면은 타원이 생성이 되죠. 그런데 이 타원에서 여기 한쪽을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타원을 선택하고 고정점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클릭만 해주면 뾰족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꽃잎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꽃잎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컬러도 바꿔주고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전을 시킬 때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각도가 그냥 설정하는 대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Shift를 누른 채로 돌리게 되면은 정확하게 45도 각도 단위로 돌아가게 되면서
되돌리기도 굉장히 쉬운 그런 형태로 돌아가게 되니까 쉬프트를 누르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수직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꽃잎을 뒤로 보내고 싶을 때는 아까 제가 단축키 뭐라고 했죠?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꽃잎이 이 노란 컬러 뒤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여기를 약간 늘려줄 거예요. 그럴 때에는 Alt를 누른 채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약간 뚱뚱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적당히만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흰색 컬러에 흰색 꽃잎이니까 약간 가시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배경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딱 맞춰서 도형을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대충 그려두고 가장 뒤로 보낸 다음에 컬러를 바꿔주기만 하면 이렇게 아트보드 안에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컬러가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배경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으니 잠궈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꽃잎을 이 원 주변으로 정확하게 회전을 시키면서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는 뭐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해서 약간 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붙이고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약간 회전을 시키고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엉성하기도 하고 형태가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각도를 설정해서 정확하게 회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회전시키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회전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회전 도구를 클릭을 하면 이런 커서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노란색 원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텍스트가 나타나는 곳에 커서를 두시고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게 되면 각도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30도를 설정을 하고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0도 입력을 하고 복사를 하면 30도 간격으로 정확하게 복사가 되었죠. 여기서 계속 이 작업을 반복을 하면 약간 좀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진짜 좋은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반복되는 작업을 하고 싶을 때에는 단축키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동일한 작업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간편하게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만들고 나니까 이 도형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가지고 도형들이 하나씩 다 붙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겹쳐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겹쳐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흰색 꽃잎만 다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로 이 노란색 원을 클릭을 하면은 노란색 원은 선택에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흰색 부분만 선택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활용을 할 건데요. 우선 패스파인더 탭을 꺼내 올게요. 패스파인더 탭을 꺼내 왔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여기서 오늘은 일단은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알아도 일러스트레이터 활용하는 데는 무리 없이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흰색 원이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합치기라는 도구를 클릭을 할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합치기라는 도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면과 선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될 거예요.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도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 개의 도형이었던 거를 하나의 도형으로 바꿔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반대로 이 나누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각각 다른 도형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나누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 도형이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패스파인더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자동으로 그룹화가 된 건데요. 이때는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작은 조각들까지 정확하게 나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합치기를 눌러야 되는데 나누기를 잘못 눌렀어. 그럴 때는 컨트롤 Z를 빠르게 눌러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이 패스파인더랑 비슷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도형 구성 도구라는 건데요. 이 도형 구성 도구 같은 경우에는 패스파인더랑 비슷한 도구이긴 하나 보다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내가 도형을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꽃잎과 안에 이 노란색 컬러를 다 선택을 해둔 상태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꽃잎들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패스파인더로 나누기를 해서 꽃잎을 하나하나씩 지우거나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더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이 더하기 버튼은 제가 아무것도 클릭을 안 하고 있는 디폴트 값이고요. 여기서 Alt를 누르게 되면 빼기로 바뀌게 되는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영역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만 정확히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활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도구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텍스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텍스트는 위에 있는 T 도구를 클릭을 하고 그냥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자동 문자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은 같은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죠? 확대를 하고 약간 밝은 컬러로 바꿔볼게요. 밝은 컬러로 바꾸고, 이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도형과 동일하게 Shift를 누른 채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Shift를 안 누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꼭 텍스트를 움직일 때는 이 Shift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단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가운데 정렬을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지금 이 대지에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고 나서 다시 가운데 정렬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이 되었고요. 이동을 할 때에도 클릭하고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정확하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정확하게 이동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Shift를 누르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폰트를 원하는 걸로 바꾼 다음에 컬러도 도형과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문자 탭이 있는데, 이 문자 탭 같은 경우에도 창에서 문자 탭을 열어보실 수 있어요. 문자 탭에 보시면 텍스트 사이즈라든지 자간, 행간 등등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 설정 값들을 잘 활용을 해서 텍스트를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모양 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모양 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해둔 상태로 모양 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문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텍스트 뒤에 약간 다른 컬러를 추가를 하고 싶다 하실 때가 있으시죠? 새선 추가라는 버튼을 하나 누르시고 어떤 컬러로 하고 싶은지 설정을 해줍니다. 하고 이 획값을 늘려주게 되면 이 획이 텍스트를 잡아먹고 있죠? 그러면 이 획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효과 추가에 들어가서 패스, 옵셋 패스를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수치대로 획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각지게, 둥글게, 경사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이 획을 다시 패스파인더로 들어가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 합쳐진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른 텍스트를 입력을 해도 아까 설정했던 획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에 획을 넣고 싶으실 때에는 이 모양 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보다 간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러스트 기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완전 기초만 알려드렸다면 앞으로는 일러스트 활용을 한 튜토리얼도 하나씩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